어떤 한국에서 처음 오신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광고 시간에 이제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자기 교인 중에 아모개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가서 축하를 해 주십사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에서는 참으로 큰 혼란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결혼식이 그 풍습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는 아주 옛날에는 청첩장이 별로의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청첩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다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시화가 돼서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살고 하니까 그 이제 청첩장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청첩장을 보내는데 청첩장을 안 받아도 자기가 아는 사람 집에서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을 하면은 의뢰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 받은 친구들도 청첩장 안 받은 친구들에게 그 집에 결혼식이 있는데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청첩장을 안 받았다고 나는 청첩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갑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결혼식 풍습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가서 축하를 하면 그것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또 단가에서도 손님이 많이 올수록 그것을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그렇게 손님을 많이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소수만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식에 초대를 안 받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또 결혼식 초대를 받았다고 뭐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그 친밀한 사람 소수만을 초대해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소수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그냥 몇십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100명, 2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또 그 집의 단가의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수는 신축성이 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무턱대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요사이도 결혼식을 하면은 그냥 고객이 몇천 명씩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은 최소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상식도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아주 옛날 아니라도 결혼식은 원래 신부 집에서 하게 됩니다. 신부 집에서 그 비용을 다 담당하고 그 이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혼식 마친 며칠 후에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갑니다. 이것을 신행이라고 그러는데, 신행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신랑 집에서 또 잔치를 하게 됩니다. 신랑 집에서 그 동네 손님들을 다 청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또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신랑 집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 모든 비용은 신랑 집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보니까 신행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결혼식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은 그 비용을 신부 집과 신랑 집에서 반반으로 나누어서 낸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마치고 그 피로연을 하면은 그 피로연 하는 식당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많아서 손님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음식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피로연을 식당에서 하질 않고 집에서 하더라도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식사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제 결혼식에 손님들을 소수를 초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결혼식이나 또는 무슨 그런 행사의 그 연회만을 특별히 하는 그런 식당도 있지만은, 또 일반 식당에서 따로 연회장이 따로 있어서 식당과 일반 연회를 겸해서 영업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이제 그 결혼식 피로연을 할 때 미리 몇 명이 온다는 것을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약이 그 피로연만을 주로 하는 식당에서는 피로연 식당에서는 이 예약하는 숫자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가령 70명을 예약을 했는데 75명이 와도 그 음식을 그렇게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약을 할 때 인원수를 딱 말을 하면은 그 인원수를 나중에 더 많이 변경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미국에서는 그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하고 그 모든 비용은 다 신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미국에서는 신행이라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신랑 집에서는 결혼식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예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순전히 신부 부모들의 책임이고, 결혼식 비용은 신부 부모들의 책임이고, 신랑 부모들은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첩장도 신부집에서 내는데, 신부집에서 이제 신랑 집과 인원을 해서 손님을 어느 정도 규모로 초대를 하느냐고 해서, 그래서 신랑 집과 신부 집의 그 손님의 수를 비슷하게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서 손님들 그 명부를
만들어서 주면은 신부집에서 그 명부에 따라서 청첩장을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첩장을 받을 때도 그제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봉투에 미스터 앤드 미세스 아모아모게라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청첩장을 보내면은 그 딱 부부 두 사람만 와야 됩니다. 부부 미스터 아모게와 미세스 아모게 두 사람만 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Excuse me. 신부집에서 아이들도 초청할 생각이 있으면은 봉투에다가 미스터 앤드 미세스 아모아모게 앤드 칠드런드 그렇게 하면 아이들 다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러나 앤드 칠드런드가 없으면은 딱 부부 두 사람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장성하면은 가령 한 15, 16살만 됐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청첩장을 별도로 따로 냅니다. 가령 그 집에 딸이 있다고 하면 미스 아무아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딸 이름으로 청첩장을 따로 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미스 앤드 미세스 아무아무게 그 딸 청첩장은 미스 아무아무게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 냅니다. 그러나 미국 풍습으로서는 보통 그러한 행사에는 남자나 여자나 혼자 가는 것이 별로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트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초대할 때는 미스 아모아모게 and guest 그리고 손님이라고 그렇게 적어야 됩니다. 미스 수전 바틀러 and guest 이렇게 하면은 수전 바틀러가 자기 데이트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처녀가 혼자 그런데 가는 것은 조금 격식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고 남자친구가 없어도 특별히 하루만 그렇게 자기 남자들 친구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부탁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못 찾을 때는 혼자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그런 남편이 죽은 과부나 또는 이혼했는 사람들, 남자가 이혼을 하고 여자가 없는 경우 그런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했을 때는 남자에게 청첩장 보낼 때는 미스터 아모게 앤드 게스트, 또 이혼한 여자에게 보낼 때는 미즈 아모게 앤드 게스트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레스폰스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청첩장을 보낼 때 그 봉투 안에다가 레스폰스 카드와 또 그 봉투를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오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오느냐고 하면 그 몇 사람이 가겠다고 적어서 보내고, 또 가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레스폰스 카드를 몇 월 며칠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기에 적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신부집에서 레스폰스 카드를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안 오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굉장히 필요하냐고 할 때면은 몇 사람이 결혼식에 올지
그 숫자를 완전히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레스폰스 카드 마감 날보다 한 4, 5일 후에까지 기다려서 편지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서 이제 그 몇 사람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피로연 식당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레스폰스 카드에 몇 사람이 오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실수하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스터 앤드 미세스 아모아모게라고 하고 앤드 칠드런이란 말이 없는데 5사람이 가겠다 그렇게 이제 레스폰스 카드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사람과 아이들 어린 아이들 3사람과 합해 가지고 그렇게 5사람이 가겠다. 그거는 잘못된 레스폰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사람이 오느냐고 하는 것은 미스터 앤드 미세스 아모아모게라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오느냐고 하면 한 사람이 오느냐 2사람이 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사람이 가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2사람이 간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부조를 가지고 갑니다. 보통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부조를 냅니다. 그래 보니까 결혼식장에 신부 측 테이블이 따로 있고 신부 측 테이블이 따로 있어서 그게 이제 부조 받는 곳입니다. 신랑 쪽 친구들은 신랑 쪽 테이블에 가서 그 부조를 내고 또 신부 쪽 친구들은 신부 쪽 테이블에 가서 부조를 내고 그렇게 갑니다. 이 부조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좀 보태서라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비용을 좀 덜어준다는 그러한 뜻으로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랑 부모, 신부 부모가 이제 받아서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 선물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모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물건으로 줍니다. 그 새로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대개 주는데 보통 이 선물들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결혼식장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그것을 결혼식장에 가지고 가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을 물건으로 하지를 않고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표를 보내는데 수표에는 신랑 이름이나 신부 이름이나 또는 2사람 이름을 같이 적거나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알더라도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부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조를 하면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그 부조를 받아서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딸을 결혼시킬 때 이제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사돈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지만은 조금 잘 사는 편 미국 사람인데 말하자면 중상에 해당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격식을 차릴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할 수도 없고 미국식대로 순미국식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그렇게 많이 초대를 하질 않고 그냥 아주 친한 사람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목회할 때인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귀때미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손님을 좀 많이 초대하십시오. 교인들 가운데 가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렇게 안 하면 불평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손님들 많이 초대해도 목사님 댁의 결혼식인데 그 손님들이 부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조 가지고 결혼식 비용 쓰고 나도 돈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미국 풍속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결혼식은 토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우린 결혼식을 토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가게를 하는 교인들이 가게 문 닫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돈이 미국 사람인데 결혼식장에는 교인들이 못 왔다가 저녁에 필요한 때만 온다고 하면 그것이 미국 사람들 보기에 좀 보기가 흉하다고 결혼식 때는 그렇게 사람이 안 많은데 필요한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느냐고 하면은 그것이 별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결혼식에 못 오는 사람은 결혼식에 결혼식 청첩장을 안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부조에 대해서 미국서는 결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신랑 신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부조나 선물 일체 다 신랑 신부가 가져가지 나는 거기에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궁한 대답으로 잔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결혼식의 풍소 차이점이고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도 이것을 갑자기 미국식으로 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 풍습에 잘 맞지가 않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조정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결혼식에 대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